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5일인데 네오코리아의 신정일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건 뭐 처음이라서 상당히 낯설지만 아닙니다.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네오코리아를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뭘 하는 회사고 뭐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연령이라든지. 네오코리아는 2002년에 웹 에이전시를 출범을 했어요. 웹 에이전시를 출범해가지고 모든 IT 업체들이 조금 초기에 소자본으로 좀 초기에 좀 시작할 때는 이제 웹사이트 구축을 좀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가볍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2005년, 2007년까지 계속 이제 용역 사업으로 이제 끌고 오다가 제가 이제 2008년부터 조금 기술 혁신, 그러니까 기술 혁신을 해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 이제 시스템적인 고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인력이 창출되다 보니까 제품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어떤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계속하시죠. 기억해서 움직이 좀 체크하고 올게요. 그래가지고 2008년에 이제 R&D 사업하고 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부적인 이제 시장에서 막 개발했던 것 중에 좋은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구축 용역을 이제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제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또 향후 또 앞으로 어떠한 이제 환경에서 괜찮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 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도 많이 하고 제일 핵심은 이제 어느 SI 업체든지 용역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용역 자체가 한계가 있고 용역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제품을 포함한 용역 이게 아주 상당히 괜찮은 메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직 특별한 우리 제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개발하자고 했는 게 이제 요즘 트렌드되는 모바일 웹죠. 그다음에 모바일 웹 앱 이런 식으로 스마트 기기 기반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리고 PC에서 갖고 있는 상품 중에서 이게 이제 접근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연동시켜가지고 접근성을 유발시키면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이템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시 뭐, 소셜 자체도 옛날에 뭐, 우리나라에 뭐, 네이트홈도 있었고, 엄청나게 멋진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이트홈도 있고 이런데, 페이스북이 더 뜬 거는 아이폰이라는 그런 어떤 스마트 기기에서 먼저 접근을 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채팅이나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PC에서 하다가 이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그냥 뭐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똑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PC에서 하는 거나. 근데 이쪽 환경에서 맞춰서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두 개를 같이 연동시켜가지고 할 수 있었던 그런 것 때문에 페이스북이라는 게 엄청나게 커지듯이 뭐 이제 그리고 지역의 한계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뭐 PC도 PC지만 뭐 스마트 기기 쪽은 굉장히 이제 뭐 더 뛰어넘는 거죠. 완전히 그냥 저기 이제 PC보다 이제 더 뛰어넘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구조를 보고 우리도 이제 스마트 기기 쪽으로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모바일 웹앱으로 제품을 지금 한 3개 정도 만들었어요. 2008년부터 그렇게 도입하자고 시작해가지고 제대로 지금 제가
R&D가 결과물을 가졌는 게 2010년부터 투자해서 지금 제품을 한 3개 정도 출시했습니다. 그 스마트 미디어북,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투풀 칼을 투풀 칼은 투풀. 예, 그게 이제 총무 앱, 총무 앱, 헤비 헤어, 그 다음에 돈 관리하는 좋은 거네요. 예, 좀 이따 한번 예, 보여드릴게요. 예, 예. 투풀 개발, 스마트 미디어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용역하면서 만든 건데 이제 디렉토리 북이라고 예. 디렉토리 앱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모바일 빌더가 있어요. 모바일 웹 빌더가 있어요. 빌더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좀 자동 게시판처럼 모바일 웹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그 빌더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번에 만들었냐면 이제 모바일 융합센터에 신문에도 났습니다. 모바일 융합센터에 디렉토리 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융합센터에서 관리하 이제 지원해주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작년 2012년에는 30업체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도에 좀 이래 지원을 많이 해주는 업체들이 한 30업체 돼요. 매년마다 그렇게 회사를 PR 해주거든요. 그거를 이제 모바일로 해가지고 각 업체별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했어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네. 전화 받아도 됩니까? 음악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예. 제가 뭐 지금 좀 인터뷰 중이라서 전화 받기 좀 어렵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거 꺼놔야 되겠다. 예, 끊으시면 진동을 해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온고 확인만 하시면 저도 진동을 해놓을게요. 그래가지고 디렉토리 앱이라 해가지고 이제 협회나 단체 뭐 DIP 같이 이제 업체를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해 주는 그런 거를 이제 옛날 같으면 디렉토리 북 해가지고 책으로 이래가지고 이렇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거를 모바일 쪽에서 같이 연동해가지고 보여주는 그 개발했거든요. 이거 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면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앞달에 그거부터 먼저 좀 써서 아니 그냥 간단히 직원 지금이 13명입니다. 13명. 아까 2010년 2년도에 만들었다고 그러셨죠? 예. 직원이 13명이시고 그냥 뭐 매출이 얼마인지 물어봐도 돼요? 매출은 지금 뭐 꾸준히 상승해가지고 한 10억. 예. 알찬 기업이네요. 알차다기보다는 뭐 연수 대비 아직은 조금 좀 미흡하다는 생각 많이 해요. 그래도 그렇게 시작해서 오랫동안 생존하는 기업도 많지 않고 사실 또 이렇게 세팅되는 기업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대표님 전공은 뭡니까? 저는 원래 그 시각 디자인. 그러니까 뭐가 더 좋은 게 나오는. 그런가요? 뭐 그러면은. 그 예술가들이 하는 기업이 이 IT를 예술가들이 해야 이게 제대로 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 계속 하십시오 하고 있는 난 근데 뭐 일단은 뭐 나오는 결과물에서는 좀 원래 취지도 그랬거든요. 예. 진짜 창업할 때도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창업할 때도 홈페이지가 너무 형광색이고 막 이래가 안 좋아가 보기 싫어가지고 예. 야 이거 충분히 디자인해가지고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건데 하는 그런 계기로 좀 시작했어요. 그 처음에 제가 원래 좀 애니메이션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마야를 직장 다니면서 마야를 좀 공부했었는데 나오니까 뭐 마야를 뭐 하는 업체도 없고 그러니까 그 이제 대구에서 마야를 취급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그게 2001년도인가 그랬거든요. 예.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죠. 그래서 도저히 마야는 안 되고 그때 보니까 이제 플래시 같은 것들이 아주 가볍게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심이 이제 마야를 해놓으니까 이제 플래시나 이런 것들이 쉬우니까 그러면 이제 뭐 홈페이지에 플래시도 넣고 이런 거 하면 예쁘게 좀 하고 올 플래시로 막 만들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혹시 좋아했거든요.
그 옛날 그 치화선 그 영화 홈페이지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보면 막 부트치고 막 팍 펀지고 예, 막 이래. 예. 고기 막 이렇게 돌아가고 뭐 이런 게 예, 있었거든요. 예, 예. 와, 바로 이거다. 내가 해야 될 게 이거다. 이래가. 그렇게 했는데, 대구에는 그런 뭐 영상적이고 광고적인 그런 일들이 잘 없어요. 홈페이지가 그냥 디자인 조금만 더 잘해주면 그 정도 퀄리티로 해가지고 돈을 못 받아내요. 그 정도도 안 필요하고. 그런 예술적인 아트적인 그런 홈페이지 수준까지 원하는 업체가 잘 없어요. 안타깝다. 근데 2005년쯤 됐을 때 이제 우리 내 선배들이 다 이제 광고 기획사 쪽에 있으니까 그때 한참 분야하는 쪽에 활성 막 되고 그때 이제 제 좀 활기를 폈죠. 분양 사이트는 좀 아트 쪽으로 만들어도 되거든요. 분양 사이트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회사가 좀 커졌죠. 분양 사이트를 많이 만났어요. 태양 뭐 아너스 이런 거 태양 골프장도 만들고 뭐 하여튼 분양 쪽에 있지 않습니까? 계룡, 이슈빌, 뭐 코롱, 하늘채 분양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예. 분양 사이트는 이뻐야 되거든요. 그거는 올플래시로 해가지고 영상미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보면 분양 사이트는 카탈로그 이쁘듯이 그쵸. 사이트도 좀 아트적이어야 돼요. 그게 대구 시장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조금 물 만나는 게 그 부분이 있어요. 제가 시스템으로 회사가 크는 게 아니고요. 디자인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IT 쪽에 디자인을 해가지고 좀 그때 조금 힘을 얻었죠. 그러면서 이제 저기 책임 일을 하고 대구은행 사이버 지점하면서 이게 말은 홈페이지지만 이쁘게 만들어야 되지만 또 안에 기능들은 또 프로그램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요. 예. 사이버 지점 캐드가 뭐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환경 자체가 전부 다 뭐 자바, 뭐 오라클 뭐 이러니까 우리가 그걸 틈키로 일을 하더라도 밑에 받쳐주지 못한 그 기술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예. 이쁜데 안 돌아가 뭐 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분양 사이트는 이쁜데 그냥 돌아가면 되거든요. 예, 예, 아주 그렇죠. 가벼운 예. 그거는 밑에 그런 게 없거든요. 거기다 다 해결하면 돼요. 그냥. 근데 이게 이제 규모가 좀 큰 거를 하니까 이제 개발 쪽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그 이제 시스템 쪽의 엔지니어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두 명씩 넣고 올리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인원이 많아지니까 계속 그런 용역을 또 계속 또 따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이것만 하면 디자이너들이, 우리 회사는 디자이너들이 더 많았거든요. 디자이너가 그때는 뭐 5명에, 처음에 3명, 처음에 2명, 3명, 4명, 디자이너는 계속 2006년까지는 디자이너가 막 증가하고, 그 개발자는 2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가 크면서 덩어리가 커지니까 개발자들이 이제 또 증가하는 거예요. 개발자들이 증가하니까 저는 또 개발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게 또 팀장급으로 또 실무자급 책임자를 또 들어야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는 자꾸 이제 먹이를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해요. 어떻게 회사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직원을 그렇게 뽑았으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뽑았지만 이거 끝나고 났는데 또 일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와야지 이 사람들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용역이 이제 힘든 부분이 일이 계속 순환적으로 오지 않으면은 리스크입니다. 한두 달 놀아보면 엄청난 데미지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뭐 다른 SIF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SIF가 힘든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좀 선택을 했죠. 2008년부터 준비를 좀 했죠. 이 직원들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실 오너가 결정해야 되는 게 구조조정 아니면은 이 기축 정책을 해야 되거든요. 뭐 기술 혁신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상복귀 축소해가지고 가는 방법 아니면 이제 과감하게 이제 뭔가 저질러야 돼요. 보통 그러면서 이제 쓰러지거나 가든지 그때 이제 거의 다 그때 기존의 디자인 중심으로 가셨다가 디자인에서 이제 조금씩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정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SI로 네. 확장됐다가 어느 시점에 2008년에
한 번 더 테이크오프 하게 네. 된 계기. 그 2008년에 제품으로 뭐로 좀 넘어간다 말씀하셨잖아요. 넘어간 대상이 뭐고 그 넘어가게 되는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냈지만 어디서 힌트를 얻었는지 뭐 이런 얘기 좀 해주시고. 그거는 이제 딱 하나는 이제 2008년에 뭐 2008 맞네 2009년 맞나 2009년에 2008년 지금 2012년이니까요 2009년에 우리가 사이드 지정을 했나 2009년에 사이드 지정을 했나 하여튼 2010년부터 내가 R&D를 했거든요. R&D를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2008년 9년에 우리가 대본행이나 이런 큰 덩어리급 일을 좀 했어요. 큰 규모의 일을 해가지고 직원이 더 올랐어요. 그때는 파견까지 막 가고 이랬거든요. 예. 그때는 아마 15명, 14명 정도 됐어요. 왜냐면 파견 사람도 필요하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많았지만, 그때 이제 가장 이제 내가 뭔가 바꿔야 될 때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이제 이 직원들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일을 가져와야 된다는 부담감. 항상 그렇게 시장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항상 널려 있는 게 있지는 않다. 그리고 규모가 커지면 규모 큰 일을 찾아 다녀야 돼요. 뭐 1, 200짜리 해가지고 이 식구들 목목이 살아요.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항상 큰 거를 찾아가 이 규모에 맞는 프로젝트를 따오려고 하고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 있는 또 경쟁업체들이 다 있어요. 전부 다. 그걸 찾아 서로 경쟁하는 업체들이 막 있어요. 뭐 어디서 뭐 강무서 뭐 도청에 무슨 프로젝트 떴다. 뭐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 거 뭐 이래 찾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 걸 구하려고 하거든요. 곧 떨어졌고 뭐. 또 그때 한 1년짜리 농사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막 했다가도 떨어질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제일 힘든 거는 이제 이 식구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내 자본금에 이제 한계성이 이제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걸 이제 볼 수밖에 없죠. 웬만하면 6, 7년 뭐 해서 운영해보다 보면은 내가 이 자금 돌아가는 거 뻔히 보이거든요. 아, 이 식구 내가 뭐 한 몇 달만 놓치면 내가 자금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한 10명만 돼도 그냥 기본적으로 200만원 꼴 해가지고 2천만원 이 회에다 뭐 재경비하고 여기 부대 경비하고 이런 거 다 합치면 한 달에 한 300만원씩 그러니까 한 달에 3천만원씩 이렇게 10명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10명을 넘어보면 3천만원이 그냥 무조건 나가거든요. 이렇게 인건비하고 충분히. 그러면 두 달 놀아보면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이고 석 달 넘으면 1억입니다. 한 분기에 1억, 2억 나가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년을 봐서 돈을 벌어야 될 어떤 내 수익이 1억이라고 쳤을 때 그냥 장기적으로 회사의 수익이 영업이익이 1억인데 1억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두 달 놀아보면 석 달 놀아보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일이 없는 어떤 위기감 속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할까?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제 보통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긴축하든지 아이디어는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아이디어는 없었습니다. 만들자가 이왕 놀 거 어떻게 할 거냐? 예, 이왕 놀 아이디어 하자하고 이왕 놀 거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전부 다 모아가 뭐 할래 뭐 다 도출해봐라. 그럼 뭐 할래 그렇게 않겠나. 그래가지고 좀 제가 이제 욕심을 부렸는 게 이쪽 방향으로 뭐 이제 스마트 쪽으로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뭔가를 개발하면 괜찮겠구나. 그래서 스마트 쪽에 뭔가를 하나 만들자. 일단은 큰 바닥은 그거로 잡고 그걸 웹하고 연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웹을 잘하니까 웹하고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거로 한번 큰 가닥만 잡아놓고 그럼 뭐 투자를 받았죠. 투자라는 게 뭐 그런 투자가 이제 기보에 가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사업하겠다. 그리고 내 실적이나 매출 이런 걸 갖고 평가를 받아가 또 자본을 확보했죠. 자본 확보 안 하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자본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박이죠. 지금도 제가 성공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저는 지금 이 불규칙한 지금 알 수 없는 지금 길을 걷고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제가 좀 더 한 1년 후에 이런 인터뷰를 하면 무슨 결과를 갖고 더 한번 다음 얘기를 1년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내가 같은 사장님을 4년 전으로 했더니 업종이 바뀌어 있더라. IT 기업들이 급변하니까. 그럼 하신 말씀 중에 다시 한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하신 말씀에 실마리를 꺼내. 제일 처음에 홈페이지들이 너무 허접해가지고 야 요거 내가 디자인 전공이시니까 이 재미없어서 왜 이러고 살지 싶어서 창업하게 되셨다고 네. 했잖아요. 그거 굉장히 재밌는데 원래 뭐 하시다가 어떤 일에 종사하다가 홈페이지들을 보고 왜 이러냐 생각하고 그걸 창업하게 됐는지 그 얘기를 잠깐 한번. 그게 원래 내 회사에서 이제 네. 디자인을 하고 있었는데 네. 회사에서 단편적인 어떤 이제 디자인을 하다가 회사에서 이제 홈페이지를 구축하자. 내가 보기에는 내가 홈페이지 만들면 이보다 더 잘 만들겠는데 싶었는데 외주업체가 왔는데 외주업체가 뭐 레퍼런스를 보니까 맹 형광색을 쓰고 막 이상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때 좀 계기를 알았죠. 어차피 그리고 나는 원래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었거든요.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어가지고 나가서 애니메이션을 할까 이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이거 뭐 여기 디자인만 좀만 더 하면 홈페이지 잘 안 되겠나. 진짜 그때 제 나이가 32였나? 32이었네. 진짜 막연한 생각이에요. 막연한 생각이에요, 진짜. 근데 결혼도 안 했거든요. 결혼 안 하는 게 좀 컸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결혼했으면 못하죠.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란다고 생각했다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혹시 주위에 창업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때는 친구들 중에 이제 그냥 이제 스튜디오 하는 애, 그다음에 인테리어 하는 애. 그러니까 지원들 엄청 많이 불러놓고 이런 게 아니라 스튜디오니까 한두 명 놔둬놓고 사진 찍고 애들 사진 찍어주고 하느라.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인테리어 알지 않습니까? 네. 이 디자인은 그것도 지원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친구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제대로 사업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친구들도 많이 결혼했었고 제가 결혼을 그때 안 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뭐 어떻게 뭘 해야 될 그런 게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직장 생활하면서 그래도 돈을 꼬박꼬박 저축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결혼 자금이라고 뭐 갖고 있을 돈이 한 3, 4천 있었는데 좀 무모했죠. 대단한. 원래 회사는 무슨 회사의 디자인 파트에 계셨어요? 우리 지금 에스타시죠. 네, 에스타. 네. 그쪽에 이제 기획실에 디자인 쪽 하고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한 업무예요. 어떻게 보면 싫죠. 그러니까 본인이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저도 하루에 서너 번씩 디지털 뛰쳐나가서 사실은 조그만 회사를 하나 하거든요.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올인하고 싶어. 그런데 대표님처럼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죠. 진짜 그게 어렵죠. 이제 뭐 이미 뭐 연구자로서 이쪽으로 자리가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하신 말씀 중에 2002년부터 제일 처음에 홈페이지, 그 다음에 조금 하다가 SI 좀 그물을 키웠고 조금 더 가다가 아까 스마트 쪽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제일 처음에 홈페이지는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더라. 전 직장에서 그래서 홈페이지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처음에는 홈페이지는 본인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경험해서 홈페이지를 사업 아이템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템이 아까 대구 은행이나 이런 쪽에 아닙니다. 그 다음 아이템은 분양입니다. 분양.
광고 기획사하고 오프라인 쪽에 이제 우리 인쇄 매체 쪽하고 그걸 내가 이제 온라인 쪽에 연계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내가 선배들이나 전부 다 광고 기획사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디자인을 참 예쁘게 이렇게 광고 디자인을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홈페이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럼 내가 이제 그게 이제 양쪽으로 아니까 나한테 주면 최대한 이걸 끌어올려 드릴게요. 이래 되는 거죠. 요거를 원소스나 사진 같은 것들은 광고 기획사에서 원래 있기 때문에 그걸 싹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좀 이제 효과나 이런 것들, 그 기능들,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UI적인 부분을 잘만 이렇게 해주면은 확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게 되고. 고의를 하게 된 경우는 본인의 경력과 전문성과 기존의 개인적인 네트워크가 그 광고 바닥에 있었던 거네요. 예. 근데 보라고 제가 요 부분은 말씀드리기 이제 보통 회사 차리고 3년 한 2년 좀 지나면요. 이제 위기가 옵니다. 뭐 돈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일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보통 그런 결론을 빨리 내쁩니다. 딱 한 1, 2년 지나면 일도 없고 돈도 없고 다 문 닫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년이라는 그게 좀 무서운데 저도 처음에 딱 차렸을 때 선배들한테 나도 원래 앉아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영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일 좀 주세요. 이말 안 떨어져요. 한 2년 동안 그냥 혼자 앉아가 친한 사람한테 제가 매출이 그때 500만 원이었나 1년에 2002년도 매출이 500만 원 마이너스 1,000만 원 1,500 정도 쓰고 왜냐면 사무실 보증금하고 이래 뭐 한다고 지금같이 뭐 창업이 지원제도 이런 거 알았으면 그거 썼겠는데 나 요즘은 그런 얘기 해요.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거 좀 빨리 받아가라고. 근데 희한하게 내가 돈 있으면 그게 빚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다 공짜인데 그거. 빚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안 받으려고 그래요. 빚도 있어요. 뭐냐면 창업 지원 자금 그런 거는 빚이거든요. 저는 5천만 원 공짜 받아서 창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요즘은 이제 사기에서 잘 써가지고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지원 받는 것도 있는데 옛날에 그것도 없었어요. 네. 항상 그냥 내가 시설 투자비에 30% 이렇게 도와주는 게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그 홈페이지 해서 첫 해 마이너스 1,500 기록하고 네. 2년째 되니까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어. 광고로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래요. 내가 춥더라고. 추워가지고 이래가 이거 문 닫아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창업 딱 시작할 때는 무슨 마인드는 있었냐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의 어떤 그거죠. 내가 이렇게 쉽게 쓰러질 놈은 아니다라는 걸 나는 친구들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부모님도 많이 걱정했었고 친구들도 많이 처음에 창업 시작할 때 아니 이게 장사 뭐 쉽지 않지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냥 직장 아직은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직장 가지. 대단하신 겁니다. 앙트프로너십이 있으시고요. 그게 결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결혼 안 해도 다 작업합니까? 근데 좀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뛰쳐 나가서 뭘 하고 싶은 그런 게 좀 강하게 있었고 그게 다른 게 걸림돌이 없었기 때문에 맞잖아요. 당장 돈 못 벌면 집에 줄 거 이런 게 없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그게 좀 메리트가 더 컸는 것 같아. 그래서 혼자 쓰러져도 혼자 다치면 된다. 혼자 밥 굶으면 되고 이런 생각으로 내가 시작했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리고 무조건 내가 그래서 그 만나러 가게 된 그 계기. 그러니까 그러다 이제 추우니까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제는 방법 있습니까? 가가 이제 가가 이렇습니까? 근데 그 타이밍에 이제 분양들이 직접 이제 네. 그때는 이제 발벗고 뛰어야지. 이제 내가 추워 죽겠는데 가가 이제 형님 이제 도와주시죠. 일할 거 없습니까? 내가 만들어드릴게요. 그래? 야 근데 아직 하고 있나 이 카랑이요. 니 하다 그만둘 줄 알았지만 아직 하고 있네. 이런 말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차고 익할 텐데 고래까지
이제 내가 이제 다시 가가지고 하고, 이 정도면 내가 버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단하십니다. 1만 1주. 그때는 물불이 안 가려집니다. 솔직하게. 아. 내가, 뭐 지금도 제가 물불 안 가려질 것 같으면 사장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 그래도 안 되는 거는 이제 뭐 운이겠죠. 분양 일을 하면서 그러면 기존의 시스템 개발 그 기능도 약간 축적이 됐겠다, 그죠? 디자인. 거기는 그게 축적이 많이 안 됐어요. 오로지 그럼 디자인 역량을. 디자인하고 UI하고 기획, 어, 사이트 기획이나 UI.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제 UI가 이제 디자인적인 감각이 더 많이 이렇게 부여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더 올라갔죠. 그런 게 경쟁력이 있었지, 뭐, 시스템적인 경쟁력은 없었어요. 아이를 또 주니까, 탁탁탁탁 받아가 잘 표현하고, 그리고 또 분양이 굉장히 시간이 촉박해요. 지네들 다 인쇄 쪽에 해놓고 난데, 한 보름 남겨놓고 사이트 만들더라고요. 15일 만에 사이트를 만들. 굉장하잖아요. 네. 그것도 이쁘게. 할 수가 있죠. 그게 경쟁력이었어요. 밤 좀 새야 되죠. 그러면 이제 분양 사이트 일을 하다가 그 다음 일이 아까 말씀하신 대본행 이런 쪽인가요? 이제 파티마 병원. 그러니까 저는 진짜 다 야생입니다. 그때까지 강구소에 있는 게 없었어요. 강구소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쪽에 이제 분양 쪽에 이제 강구 대행사 쪽에서 이제 선배들이 또 병원이나 뭐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이제 밖에 기업들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제 영천의 신영금속 뭐 이런 이쪽하고 이렇게 현대 이제 기업들 병원 이런 데들 이렇게 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좋아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시스템 SI 업체의 한계점을 여기서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주변의 상황을 보면,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그런 정보도 많이 얻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니는 여기 결정을 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하면 글로 그냥 이래 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다 이렇게 쓰러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 된다. 그런 것들이 여기서 좀 DF에서 좀 도움을 많이. 이제 사람들, 이제 선배 사장님들 있죠. 성공하신, 그분들도 다 위기가 있었고, 유니텍도 위기가 있었고, 다 위기가 있었거든요. 위기 없는 회사는 나는 없다고 봐요. 그 위기를 잘 극복한 회사가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도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고 봐요. 지금. 항상 긴장돼 있어요. 대표님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여기 스마트 쪽으로 전환할 때 예. 그때 2009년 스마트로 전환할 때 2010년이었어요. 10년이죠. 2010년 9년에 고민하고. 예, 2010년에 이제 많이 2010년에도 빠른 거였는데 사실은 네. 그때 여기 다른 기업들도 스마트로 갔나요? 그쪽에 몇이 있었나요? 같이 한쪽에? 전부 다 이제 좀 가려고 노력은 했죠. 2010년 쪽에. 네. 굉장히 좀 많이 지켜보고 관망하는 추세였고, 제가 스마트 쪽으로 2010년에 매출은 없었어요. 2011년에 스마트 매출이 있었죠. 모바일 웹 쪽으로. 모바일 웹하고 모바일 뭐 디렉토리 앱하고 이런 것들 매출이 있었죠. 그전까지는 준비를 했어도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모바일 쪽으로 일이 아주 지금 그렇게 시장은 있는데 일은 발생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진짜 전부 다 뭐 하는 말, 우리도 지금 개발하면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게 디바이스 환경이 뭐 안드로이드, iOS 이렇게 환경이 틀리고 애플 스토어의 어떤 정책이나 디바이스 스마트폰 쪽의 정책하고 안드로이드 쪽하고의 어떤 그리고 수많은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한 업체는 옛날에는 뭐 우리는 자바 쪽에 뭐 자바 엔진 시스템 쪽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면 된다 뭐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이거 모바일 만들면 네이티브에 IS로 이렇게 C샵, 자바
두 군을 더 가지고 개발을 해야 돼요. 하나를 만들려고 해야 돼요. 네이티브로 만들려고 해요. 그럼 그 돈을 누구한테 달라고 해요? 고객한테 달라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고객은 그런 거 안 함. 이거 하나 만드는데 왜 개발 두 개가 돈 두 배로 달라고 하나 보면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좀 힘든 사람이에요. 소비자들은 그런 거 모르거든요. 내가 이거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 뒷단에 두 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럼 하나만 만들고 그럼 나는 아이폰 쓰는데 아이폰도 돌아가게 해주세요. 일이 진짜 요즘 안 좋아요. 사실 솔직히 내가 봐서는. 근데 이제 우리는 빨리 시작하면서 좀 빨리 또 전형 좀 중간에 우리가 빨리 찾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로 갔거든요. 엑셀5로 해서 하이브리드 앱 웹앱 해가지고 이제 네이티브에 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환경에 대한 어떤 구속 없이 두 양쪽에 있는 API를 좀 쉽게 건드려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로 개발을 해가지고 좀 더 경쟁력이 좀 있죠. 이렇게 두 개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쉽게 구현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경쟁력이 좀 있죠.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알아두시고 연락도 많이 오고 그래요. 제가 오늘 들으니까 저도 소개를 하거나 제 거를 부탁을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진짜로. 제가 앱 개발해서 개발하라고 준 게 한 3, 4번치는 내가 여기저기 소개를 해줬는데 내가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앱 개발을 6개를 누구한테 줬어요. 하나에 5천만 원짜리 앱 기술 장사 누구한테 줬으면 이렇게 주고 작년에 계대 학생들 2명 지도해서도 주고 뭐 이번에 했는데 앱기술 창업에 특정 대학이 평가하는 걸 바뀌니까 자기 학생들만 줘버리더라. 그전에는 내가 어플라이하면 내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100% 됐는데 이번에 한 명도 안 됐어요. 자기 대학 교수들이 지새끼만 챙기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건 뭐 어떻게 좀 유창하게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그랬으면 지금 하시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내가 지금 6개를 BM 특허를 내놨어요. 앱 개발을 위한 6개 팀을 만들어서 6개가 있어서 서울에서 다음 주에 회의가 있어서 모바일 사업 개발 회의가 있거든요. 그 팀들이 하자 그러면 또 그게 오케이 하면 또 같이 개발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일을.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라고 그런 일을 하자 그래서 뭔가 하면 이런 거죠.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개발 개발자 회의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럼 그거 다 앱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제품 하나는 한번 한번 보여주시죠. 나 이거 샀는데 이거 불편해서 안 쓰잖아. 이게 개발 잘못했어요. 진짜. 저도 완전히 모든 게 애플 제품이에요. 제가 쓰는 게 사실은 애플이고 이것도 애플이고. 저는 지금 저 방에 가시면요. 저기는 이제 우리 이제 개발자들 다 있는데요. 이거 맥 프로하고 그다음에 그냥 맥인가 이제 요거 흰 거 있잖아요. 요 밑에 거. 그다음에 그거 2대하고 요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아이패드 석대 아이폰 석대 그다음에 갤럭시 탭 한 4대 그 돈만 해도 진짜 돈이 한 2-3천 들어가시고 제가 지금 들어가는 거 보면 그건 뭐 하여튼 저도 이거 아이패드도 있어요. 한번 보시다. 이쁘다. 잠깐만요. 한번 화면에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그걸 뭐 제품이 뭔지. 여기 스마트 미디어북입니다. 한번 봐요. 예, 됐습니다. N 스마트 미디어 부.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이거로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면 다운받으면 바로 이게 나옵니다.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회원가입 필요 없으니까. 내가 이제 놓고 싶으면 이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고. 이걸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이제 이게 이제 우리 네오코리아하고 NTC라는 회사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경제도 있는데, 뭐 이렇게 각 계정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앱 이름이 뭐예요? 다운받으면. N북. N북. 응. 예, 예,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N북이고, 이게 이제 내 계정으로 내 책을 얹는 겁니다. 자기 계정으로. 예, 예. 옛날에 뭐, 뭐 파워포인트든, 예. 뭐 책이든, 예. PDF로, 뭐 PDF든, 이미지든, 예. 얹으면은, PC에서 이제 얹으면, 우리 이북, 옛날에 이북 쓰셨지 않습니까? 예. 이북 쓰시듯이 올리면은, 이북, 모바일 이쪽으로 같이 되는 거죠. 연동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제,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사회쌤이거든요. 교재, 자기 교재 이제 얹어놓고. 다른 사람들도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올린 거를? 그러니까 내가 공개를 해버리면, 여기 보면 인증 있죠. 예. 이거는 내가 암호로 걸어보는 거예요. 예. 암호로 걸어버리면은 이 암호를 모르는 사람은 이거 못 들어오고. 악모를 가면 암호를 개인적으로 문의하면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올려놨지 않습니까? 예. 누가 보고 싶다 하잖아요. 다른 사람 보면 안 돼. 그러면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가르쳐주는 문자를 보내주면 되는 거죠. 웹하드처럼. 서버를 유지하셔야 되겠네. 예, 이거는. 예, 예. 서버를. 예. 이거 웹 서버 방식이에요. 웹 서버로. 예, 예.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역시 대표님이 디자인 전공이어서 그런지 디자인이 일단 이쁘네요. 깔끔하네. 군더더기 없어 보이네요. 고맙습니다. 차이가 확연히 예. 나네. 여기. 동시에. 네, 갤럭시 탭도 되고. 네, 이제 엔스크린 개념이죠. 디바이스에 제약이 없다는 거죠. 여기도 제약이 없고. 삼성 TV도 돼? 스마트 TV? TV는 안 되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개념이 뭐냐면, 삼성 스마트 TV가 그게 하나 뭐라 그러나 그 OS가 좀 달라서. 스마트 TV요. 예. 터치 스크린 되는 데는 됩니다. 삼성 스마트 TV. 예. TV에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내가 TV에서도 이거 다운받으셔가지고, 그게 스토어를 해가지고 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환경이면 가능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가정에서 애들 뭐 이런 거 그런 게 예. 스마트 TV가 좀 필요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거를 스마트 TV에서 연동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거 좋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여기는 N북은 지금 말씀하셨는데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개발해서 올릴 때마다 돈을 받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 개 계정까지는, 세 권까지는 우리가 무료입니다. 근데 그 이상 많이 쓰고 싶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출판사 아니면 기업용 아니면 영업용으로 진짜 많이 쓰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많이 넣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돈 줘야지. 우리가 서버 요 관리하고 서버 운영하는데 돈 한 푼도 안 내고 쓰신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얄미운 일이죠. 그러니까 새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시고 유료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기획사나 이제 뭡니까 출판사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습 교재용 그 다음에 세미나용 세미나에 이제 이거를 상품으로 파는 거죠. 상품. 왜냐면 자기네들 세미나들 하면 세미나 뭐 오늘 세미나는 한 5건 정도의 PT 자료를 여기다 넣어놓고 같이 보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그거로 다 기계로 본다 이거죠. 그렇죠. 이 앞에 다 이제 아이패드나 태블릿 PC 다 깔아놓고 동시에 같이 보는 거죠. 그걸 다운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각자 자기 PC에? 예. 같이 보기도 하고. 예. 좋네.
이거는 벌써 우리 이제 학술 세미나에 벌써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학술 세미나 쪽에.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왜 스마트 미디어북이냐면 이 동영상이 같이 되거든요. 동영상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보다가 동영상이 필요한 부분은 동영상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기획된 책자나 인쇄물을 아주 스마트하게 올려가지고 여러 사람이 같이 앱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뭐 인디자인처럼 막 책 디지털 자체를 편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디자인하고 뭐 작업된 걸 갖고 어떻게 하면 이걸 앱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이북처럼 PC용 이북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다양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러닝 쪽에서도 교재용으로도 디지털 교과서용 디지털 교과서 보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렇게 카테고리까지 다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개발했는 게 우리가 앱으로 되어 있는지 이게 앱이 있네. 뭐 이건 뭐 디렉토리북. 예, 여기 이제 여기 앱으로도 등록됐거든요. 예. 퓨전 소프트도 좀 많이. 네, 기업 소개다가 사업 분야거든요.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이 뭡니까? 우리가 돈이 뭘로 버냐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시스템을 하나 구축해 드리면 되는 거죠. 디렉토리 북을 예. 기업별로 구축해 준다 그런 뜻이죠? 항상 이 부분 기관에 보면 매년마다 이렇게 자기네들 관련 유관기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책 발행하지 않습니까? 예. 이걸 여기서만 끝내지 말고 예. 이렇게 시스템 구축 하면 같이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이거 데이터도 쌓이고 관리가 되고 2012년, 2011년, 2013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업체들 지원하는 현안이나 이렇게 여기 보면 그리고 각 그 업체들이 우리가 좀 더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게 뭐냐면 각 업체들이 자기네들 요걸 또 따로 이렇게 도메인을 따가지고 다 관리하고 할 수가 있어요.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면은 자기네들이 등록하고 자기네들이 뺄 수가 있어요. 기간 끄지만. 그리고 이제 오시는 길은 이렇게 구글 엔진. 그걸 지도네. 요렇게 딱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업체 오면은 업체 찾을 수 있고 업체 뭐 내가 아래 모바일 홈페이지 비슷한 것 같다. 이게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웹앱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지금 아이폰이고 모든 폰에 다 되고 지금 그렇죠. 이게 하이브리드. 인터넷 예. 온라인 버전도 되고 이게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용 HTML5로 해가지고 이 하이브리드가 뭐냐면 모바일 웹이 아니고요. 모바일 웹인데 네이티브에 있는 API 기술을 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네이티브하고 같이 병영해가 자꾸 쓰는 거예요.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모바일 웹은 그게 어렵고요. 하이브리드 웹은 자기가 필요하면 API를 땡길 수 있는 거죠. 그걸 앱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고 웹으로도 이거는 이제 기업들에게 이거를 개발할 하나에 얼마 받고 해주는 일이 이게 기업이 아니고 이제 기관이나 단체나 협회나 뭐 이런 분들은 많지 않습니까? 이거 매년마다 그 요만한 수첩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딱 만들어 놓고 업체들 자기네 등록할 수 있게 디지스트의 전 연구원들의 개인용 디렉토리 북을 만들면 좋겠다. 이 개인용.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지금 또 디지스트 개인용 교수들 개인용 디렉토리 북을 만들면 좋겠다. 범위는 많아요. 약간 응용하면 디렉토리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우리가 개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 같은 사람도 이걸 나는 논문 쓰고 책 쓰고 사업계획서 쓰고 이런 디렉토리 방식으로 이렇게 딱 레드메이드 돼서 웹
그 하이브리드용은 내 거를 안 만들어도 쉽게 쓸 수 있으면 굉장히 그렇죠. 편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이건 각자의 내가 쓴 이거는 이제 기업이니까 파일도 업로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가능해요? 예, 파일 여기 업로드가? 보면 제품 소개 보면 업로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쪽으로 이쪽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교수님 소개, 예. 논문,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그거, 타이틀 프로젝트, 뭐 프로젝트 그다음에 같으면 프로젝트 들어가면 프로젝트 관련된 첨부 파일들을 쫙 올리고. 리스트가 쫙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한번 들어가면 요 목록으로 들어가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데거든요. 이거를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요? 인터넷에서 그럼 치면 타이핑을 치면 여기 있습니다. 아니 내 말은 아니 이거 일반인이 예. 그러니까 디렉토리 북이라는 앱을 다운을 받아야 예. 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아니 근데 A라는 회사가 이 디렉토리 북이 있어요. 예. 그러면 내가 인터넷에서 A 회사 이름을 치면 예. 디렉토리 북을 찾아가서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회사 이름만 치면 되네. 예. 뭐 다음이나 네이버나 구글에서 예. A라는 회사 이름을 치면 얘 디렉토리 북으로 연결되지. 그건 안 되죠. 그러면 그 회사의 디렉토리 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뭐냐 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 MTCC 모바일 융합센터죠. 왜냐면 모바일 융합센터가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융합센터에서 검색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러면 디지스트 같으면 디지스트로 해가지고 디지스트 교수님 디렉토리 앱 해가지고 그죠? 그러면은 그 안에 이제 교수님 방들이 다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좀 이제 시간이 별로 많이 지나서 네, 네. 그냥 예. 다시 한번 이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치고 또 밥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합시다. 예. 첫째는 아까 말씀하시는 제품이 변화했다는 걸 한 번만 더 요약을 해볼게요. 제일 첫 제품이 뭐였는가 하면 홈페이지, 그 다음에 분양 광고, 그 다음에 약간 중견 대기업 이상 규모 이상의 SI,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영천에 있는 어느 기업, 뭐 대구은행, 뭐 이런 기업들을 하게 됐고, 그게 커지면서 이제 스마트로 전환하게, 약간 커지면 스마트로 전환하게 됐고, 이게 요래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뭐 확 9년도 정도에 여기서는 이 기술이 뭐 이만큼이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기술 완전히 좀 다른 차원으로. 근데 여기서 요거를 같이 접목할 수 있는 거로 구상을 했죠. 여기서 접근성이나 지금 왜냐면 트렌드가 지금 이기가 안 났으면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새로운 디바이스가 왔고 새로운 트렌드가 왔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맞는 요거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 상품이나 기술 그거를 이제 우리는 채택했죠. 요게 왜냐면 이쪽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요구사항들이 많거든요. 이북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PC에서 이북 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굳이 이걸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가게 된 아이디어가 제일 처음에는 홈페이지는 본인의 경험이었고, 예. 두 번째는 고객을 만나니까 고객이 광고 분양 얘기를 했고, 그 고객이 또 회사를 소개해줘서 그걸 하게 됐고, 근데 시장을 보니까, 그 다음엔 시장이 스마트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데 내 눈으로 보니까, 거기고 내가 여기 또 입주해 보니까 새로운 주변 기업들이 이제는 새로운 요구를 하게 됐고, 그래서 뭐 트렌드를 본인이 겪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처음에는 본인의 경험이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희 연구에서 중요한데, 아이디어들이, 생각들이, 발상이 어떻게 CEO들이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지, 그 다음에 고객으로부터, 그 다음부터는 주위의 동종업종과 시장 환경.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트렌드를 지금도 보고 계시죠? 예. 지금은 뭘 보고 있고 누구한테서 어디에서 그런 본인의 결정적인 결심을 하게 되죠? 지금은 우리 기술이 구현돼 가지고 제품이 잘 나와야지. 거기에 이제 아이디어가 포함된 제품들, 아이디어, 그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PC 쪽에서 한계성이 극한된 것들을 자꾸 뽑아내줘야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PC에서 잘 안 됐던 거. 네, 이거를 이제 스마트 기기에서 좀 볼 수 있는,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 상품들, 이런 것들을
자꾸 개발하고 그런 뭐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에 PC에서 쓰는 걸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 살려야 되거든요. 그 이거 나왔다고 나는 아예 PC를 안 보고 다닌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PC도 보고 이것도 봐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계가 뭔가 시스템을 자꾸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제 생각. 지금 말씀하신 딱 그거를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는 있는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좀 어렵죠. 기술 개발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인재들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필요하고 지금 대구시는 사람도 없어. 저보다 사람들이 저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스마트 쪽 한다고 애들 다 데려가고 다른 기업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다 데리고 없어. 그리고 우리 있는 애들 진짜 잘 관리해야 되는 거야. 조금이라도 한 명이 뒤틀어 의뢰돼 보면 이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위험하다. 저도 그래서 살아남을 갖고 있고 굉장히 직원들을 이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님, 나는 회사 하는 철학이 뭐다? 지금 말씀하신 직원 관리에 굉장히 중요함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회사 하는 철학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저는 저기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걸 느꼈거든요. 한 2년 개발하고 1년에 쉬더라고요. 이스라엘 가니까 어느 거의 원천 기술 개발하는 그 회사들이 보니까 2년 동안 막 열심히 해가 회사 그 기술 팔고 1년 쉬고 또 다시 1년 쉬면서 전 직원이 다시 또 다른 기술을 하기 위해 아이템을 들기 위해 1년 쉬더라고요. 1년 쉬고 근데 다시 모여 1년 동안 쉬면서 지 아이디어 가져왔는 거 다 도출하라 그래요. 그리고 또 2년 3년 또 개발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지만 뭐 꼭 그걸 완전 뭐 롤모델을 삼는 게 아니라 좀 아주 작지만 다 같이 좀 근데 우리 제품 잘 팔리면서 계속 아이디어 상품 만들면서 조금 이렇게 다 같이 좀 편안하게 좀 즐겁게 살고 싶어요. 그게 목표예요. 그러다 큰 대기업이 되고 싶지도 않고요. 엄청나게 큰 대기업이 돼가지고 뭐 이게 아니라 작지만 같이 잘 살고 우리 아이템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 이용해주고 이런 거. 너무 욕심이 작다고 하면 좀 그런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중요한 것 중에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조금씩 내고 그걸로 새로 애드해서 하고 싶은 내부의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게 하는 그런 뭐 어떤 시스템 같은 게 있어요? 회의 같은 거 아이디어 회의 지금은 없어요. 없고 지금 없는데 그렇게 해야죠. 왜냐면 지금 뭔가 또 말씀이 제품 몇 개 만드는데 이 세 개 중에 이게 상당히 좀 B2C와 B2B를 다 같이 갖고 있는 상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요가 생겨버리면 굉장한 그 회사의 어떤 이런 그 뭡니까 안정화작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면 제가 이제 원하는 제가 방금 말한 내 이상이죠. 지금 제가 아이디어도 좀 하고 그런 시스템 구축이나 왜냐면 뭐 좀 어렵지만은 뭐 그전에도 좀 뭐 시스템을 구축해가 아이디어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니까 뭐 일하기 바쁜데 그런 거를 제대로 운영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틈틈이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안정화되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좀 하고 계속 이제 좀 넓혀나 조금씩 넓혀 나가고 그게 또 좋은 또 인연이 되면 좀 더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좀 키우고 그렇게 좀 특허가 몇 개 있어요? 지금 특허 출연만 3개나 있고요. 프로그램 등록도 지금 한 3개 정도 있고요. 뭐 이노비즈하고 뭐 따놓을 건 좀 다 따놨어요. 그 작년 매출 10억이다. 예를 들어서 올해 매출은 얼마쯤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올해 매출은 한 15억 정도는 무조건 넘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10억의 매출이 뭐예요? 비즈니스 모델이 돈 나오는 꼭지가 뭐냐고. 용역이었죠. 작년에는 아직 용역이었어요. 10억. 용역으로 그 어떤 개발 용역에 대한 개발 용역 10억 하려면 개발 엄청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그렇죠. 와,
뭐 선이 안 보이도록 개발을. 많이 힘들죠. 그리고 일이 또 막 뭉치가 들어오고 있다 보면 그런 어떤 불규칙한 굉장히 리스크고. 그러면 올해 15억은 개발 용역 아닌 것도 있어요? 목표는? 예. 오늘 올해는 구성을 어느 정도 하고 싶은데. 지금 뭐 아주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점심 먹으면서 제가 또, 네. 또 하나 개발했는 게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총무 앱이라는 게 있어요. 예, 총무에. 예. 그거 한번 보시면은 아마 그러니까 앱을 팔아서 이제 개발 용역에게 팔아서 하는 매출이 나온다는 그 뜻이죠, 지금. 그쵸. 앱을 팔아서 그리고 앱을 이용해서 두 가지 모델이 다 나와요. 아까 엠북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3개 이상 쓰면 유료화 형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누가 뭐 기획사에서 이 시스템 쓰고 싶다 독립형으로 그럼 독립형으로 주면 돼요. 예, 뭐 짧은 시간에 더 심도 있는 인터뷰에 감사드리고 좀 더 많은 얘기는 식사를 하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